이런 것은 거의 사치로 여겨집니다. 사치. 내가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이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할래. 저는 과감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영역이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십니까, 구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도 하고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취미도 하고 육아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문서 작업을 하고 상사가 시킨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우리는 일들을 하고 삽니다. 해야 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내 삶에 막 존재를 해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뭔가 다 급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같고 빨리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싶고, 근데 당장 무엇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은 뒤로 미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몸은 하나야. 이걸 해결하려면 슈퍼맨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적당히 할래 하면서 피로에 찌들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자고요. 도대체 내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일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여기가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잖아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 뭐가 있겠어요? 당장 해결해야 될 거, 수입, 월급, 이거면 다른 문제들이 좀 해결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긴급한 고객의 요구, 집에서 누가 아프거나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 육아나 케어, 그리고 일에 대해서 성취를 하고 싶고, 사기를 당해서 돈 문제가 너무 크나큰 문제로 발생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당장 무슨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긴급하고 중요한 일, 이 일들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일들이 다 뒷전으로 밀려버리죠.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일들은 뭐가 존재하는지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해, 삶에서. 그렇지만 긴급도는 좀 낮아. 당장 안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내 인생 전반을 봤을 때 중요도가 꽤나 높은 행위들, 뭐가 있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운동. 건강은 중요하지만 운동 잠깐 안 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배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어요? 독서. 대표적인 사례로 독서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무슨 강의를 듣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런 이유들이 많지만 그걸 통틀어서 독서라고 합시다. 가장 쉽지만 잘 안 되는 것이 독서니까. 그 다음에 중요도도 낮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긴급하지도 않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놀이입니다. 취미, 그리고 게임.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 산업화 시대에서는 굉장히 죄악시되는 경향이 있죠. 그럴 시간에 너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개인들도 이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 이런 것은 거의 사치로 여겨집니다. 사치. 내가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이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할래. 그 다음, 급하지만 중요도는 좀 낮은 거,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당장에 뭔가 중요하다라고 느끼기 힘든 것들, 전화 업무, 이메일, 보고서 작성, 회의, 식사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안 되지만 뭔가 엄청 급한 것 같지는 않죠. 화장실 청소, 매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뭔가 삶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취가 일어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삶에서는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막 섞여 있어요. 이런 일들을 처리해내면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압도당해요. 할 게 너무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자꾸 하나씩 미뤄져요. 특히 이쪽 사부면에 있는 일들이 뒤로 미뤄지기 쉽습니다. 왜? 급하지 않잖아. 안 해도 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은 뒤로 쓱 밀려나가요.
이 눈앞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당장 발생했으니까 이걸 해결하는데 시간 할애를 많이 하다가 보면 우리 삶에 정해진 시간을 여기에 할애할 시간은 줄어듭니다. 근데 실제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장 일어난 사건들,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짧고 굵직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압도당해버리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런 걸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면 늘 이 일사분면, 이 일들에 압도당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제일 등한시하죠. 미국 대통령들 보세요. 긴급한 상황에서 골프장 가 있어. 골프장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이랑 만나고 놀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구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만약 한국에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지도자가 이렇게 놀고 있어. 그럼 난리 나겠죠. 문화적으로 이걸 용납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공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선이 존재하니까. 근데 개인 차원에서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사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놀고 기분 좋고 즐겁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의 이쪽이 목적에 가까워요. 왜 사느냐 했을 때 목적. 그래서 이걸 좀 등한시하거나 이걸 무시하는 삶을 살면 인생이 그렇게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생 곳곳에, 틈새에, 그리고 혹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취미, 놀이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이 놀이와 취미 자체가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과 연관성이 좀 높으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기가 힘드니까 가급적 취미가 운동이 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해결이 되겠죠. 자, 다시 3, 4분면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4분면이란 말이 낯설 수도 있어요. 수학적 용어인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지만 사실상 중요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놀기, 이거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압도당하고 일이 중압감이 강하면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왜 살고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일에서 딱 벗어났을 때, 일상에서 벗어났을 때 그 순간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때 떠오르게 됩니다. 이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뇌가 이걸 처리한다고 이건 사치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모든 걸 벗어났을 때, 일에서 동떨어졌을 때,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운동에 심취하고 있을 때,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럴 때 기분이 좋은지, 아주 원초적인 기분이란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 4분면에서 압도감이 생기는 이유는 페르소나는 연극에서 주어진 배역입니다. 사회적 페르소나가 가장 강한 영역이에요. 대리라는 직급이 주어졌고, 그리고 부모라는 역할이 부여가 됐고, 나는 자영업자야, 언제까지 1억을 만들어야 돼, 이런 목표 같은 게 강력하게 주어집니다. 이 페르소나는 사회가 나한테 줬든 아니면 내가 선택을 했던 간에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그런 것들, 페르소나를 다 뺐을 때 내가 누군지 그걸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취미에서는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취미생활로 카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동호회 운동하러 갔을 때 제 직업이나 나이조차도 잘 얘기를 안 해요. 거기 갔을 때 내가 나는 한의사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저를 대하고, 저 역시도 그런 직업이 가지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제약을 받아요. 그 취미를 하러 갔을 때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취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동등하게 오로지 육체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직업과 내 페르소나를 다 뺐을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저는 이거에 집중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취미의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표출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걸 다 뺐을 때의 관계가 훨씬 더 흥미롭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 사고의 틀, 내 직업, 내 현재 위치, 어떤 역할이 부여된 그거에서 벗어나서 더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삶에서 이 영역이 존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 속에 있으면 저 사고방식밖에 못해요. 벗어났을 때만이 조금 더 틀을 벗어난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을 벗어났을 때 내 이런 일에서는 뒤지지 않냐, 집중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서건 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틀을 벗어난 사람만이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고방식, 예를 들면 자영업자 치킨집을 한다고 합시다. 치킨집이란 건 정의되어 있어, 똑같아, 어차피 본사에서 내려주는 이런 방식들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틀을 벗어난 사람들은 치킨집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하고, 어떤 동호회에서 사람들이랑 만났어. 그래서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과정에서 단체 주문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막 눈에 보여요. 영업을 하라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이런 데 가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순간 본인은 똑같은 이 틀에 갇혀버립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서 사고방식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주어지기 때문에 삶이 결정 지어진 게 아니고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라는 틈새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런 사치를 즐길 여유가 있냐, 심적 여유도 없고 뭐 이런 데 가면 돈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실제 해봤을 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갔을 때 내 마인드셋이 재정렬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여기에서 오는 중압감을 확실하게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할이구나, 이게 내 삶 전체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그게 삶 전체로 인식을 해요. 그 이외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일에서 이런 압도된 문제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큰 과제들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 안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벗어나 봐야지, 객관적으로 동떨어져 봐야지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확실한 도움을 준다. 여기에 계속 들어있어서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뇌는 원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만이 이 뉴런을 새로운 연결을 시도를 합니다. 왜? 똑같은 환경에서는 똑같은 패턴으로 작용하고 그 패턴 내에서 그나마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연결을 끊어버리고 일시적으로 다른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전에는 없었던 사고방식이 탑재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실리콘밸리의 CEO들이나 거기서 상위권에 있는 개발자들은 전부 다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취미나 운동의 영역을 학생 시절부터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소셜 포지션이 높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그걸 문화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 그냥 공부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내 일상을 벗어나서 다른 영역으로, 일과 완전히 벗어난 페르소나를 빼고 행동할 수 있는 취미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 사회, 내 문제들,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틀 자체가 하나의 상대적인 거, 남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에 내가 골몰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양한 게 존재하네, 이 시각만 얻어도 완전한 성공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양할 수 있다.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하나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내에서도 또 틀을 만들려고 하고 그 틀에 집착을 해서 여기서조차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이 중요한 이유는 내 페르소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동호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의 또 압박된 사회를 이 안에서 또 만듭니다. 혹은 이미 그런 게 존재하는 이 취미의 어떤 그룹들이 존재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내가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일에서부터 떨어져서 여기서 오는 압도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뭐 위계 질서가 있고 어떻고 규칙이, 이러면 그냥 이런 거 하나 더, 일사분면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갈 때 내 자세는 내가 가진 직업, 내 직책,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차, 이런 거 자랑하러 가는 데가 아니고 그런 걸 다 뺐을 때 뭐가 존재하는지 들여다보러 가는 데입니다. 얼마나 나의 기존 틀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나, 내가 가진 페르소나가 하나의 역할일 뿐이구나
하는 걸 배운다면 삶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3, 4부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영역을 아직도 이 중요성을 낮게 보면서 일의 반대 측면에서 일 못하는 사람이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이걸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 이 영역이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물론 산책도 안 하는 사람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삶의 여유를 도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역의 에너지를 꽤나 많이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도 성취가 존재하고 성장이 존재합니다. 취미의 영역, 내 돈을 버는 것과도 관계없고 내 명예와도 관계없는 이 영역에서 내가 충분히 나 자신을 성장시켜서 운동 능력이나 어떤 달성 목표를 달성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프 마라톤 완주라든가 자전거 대회에 나가서 완주라든가 1차적으로 일반인이라면 도달할 수 있는 그 성취를 상정을 하고 여기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취미생활도 없던 사람은 그냥 취미 하나 가지는 것만으로도 성공은 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삶에서 이 영역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해야지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떠올렸을 때, 난 누구지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매일매일 카약을 타고 주말에도 바다에 나가고 나는 배 타는 사람이야. 제 인생에서 4분의 1은 배 타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제 삶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나머지 문제들이 그냥 해결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취미를 가진 사람은 성취를 한 사람, 성취를 다 했으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돈과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걸 하면 이게 따라옵니다. 그럼 오늘은 요 3, 4부면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놀이, 호모 루덴스라고 정의하죠.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에요. 놀이로부터 모든 걸 배우고 거기서부터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인간은.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과감히 이걸 인생의 1순위로 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순위, 긴급성은 떨어지지만 중요도는 높은 거, 삶에서 이것도 많이 밀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지,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